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11월 22일 금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아침에 끝난 뉴욕 시장은 전체적으로 좀 오르면서 끝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전날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그 여파로 해서 좀 혼조세로 시장이 출발했지만 어제는 다우 쪽이 좀 많이 오르면서 다우가 1% 이상 상승했고, 그 대신에 나스닥은 0.03%니까 강보합 정도 끝났습니다. 빅테크들 중에서 몇 개가 좀 하락하면서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S&P 500은 플러스 0.53%, 그리고 이제 러셀 2000이 플러스 1.65% 이렇게 됐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이 플러스 1.61% 상승하면서 시장을 마감했습니다. 우리 코스피 시장은 한 0.5% 정도 상승을 하면서 출발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의 매수가 같이 오랜만에 이제 보는 모습이죠. 같이 그 매수가 이어지면서 오늘 어쨌든 간 그 지수 2,500을 넘기는 그런 이제 회복하는 6거래일만인데 그런 모습을 오늘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또 보면 오늘 삼성전자는 논외로 좀 하죠. 요새는 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SK 하이닉스도 4.68% 올랐고,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2차 전지도 좀 올랐고, 2차 전지, 이런 것들이 상승하면서 좀 시장이 좀 비교적 좀 다른 날에 비해서 좀 편안한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1,181억을 순매수했고, 기관도 3,228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개인이 5,348억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2,501.24포인트, 어제보다 0.83% 상승하면서 장을 끝냈습니다. 코스닥은 플러스 0.25% 정도로 출발을 했는데, 역시 이제 그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 우위를 보이긴 했어요. 그래서 지수가 초반에 한 그 1.37%까지 이렇게 급등하는 이제 그런 모습까지도 나타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개인 매수세가 개인 매도세가 이제 늘어나면서 지수가 상승을 반납하고 하락 쪽으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927억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680억을 순매수했고, 개인이 1,515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은 빠지면서 677.01포인트, 어제보다 0.54%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금요일장을 끝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윗꼬리 아랫꼬리 이런 거를 따지지 말고 보면 코스피는 6거래일을 지금 연속해서 양봉을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어찌됐건 간에. 그래서 오늘 또 의미상으로 2,500을 회복했다. 그래서 아주 좀 불안정하긴 하지만 그래도 상승 기조 쪽으로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반면에 코스닥은 아직은 하락권 안에서의 횡보를 가고 있어서 상승으로 전환하는 데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환율은 이 시간 현재 서울 외환시장에서 1,401원 7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에 대한 주체별 움직임을 보면, 오늘은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오늘도 팔았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400원 빠졌는데 외국인들은 1,781억을 팔았고, 기관이 786억을 샀습니다. 반면에 이제 SK 하이닉스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샀어요. 그래서 외국인은 1,322억, 기관은 408억 이렇게 샀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도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샀는데 외국인 52억, 기관 118억 이렇게 샀고, 자동차, 현대차, 기아차는 외국인이 전부 팔았고 기관만 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도 외국인은 234억 샀는데 기관은 71억 팔았고, 서로 이제 엇갈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SK 하이닉스는
그 321단 낸드인가요? 그거 이제 양산 들어간다고 그런 소식 때문에 좀 오늘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에서 알테오브제는 외국인은 129억을 사고 기관은 176억을 팔았고, 에코프로, HLB, 리가켄바이오는 외국인과 기관이 전부 샀습니다. 뭐 21억 78억 에코프로, HLB 9억 100억, 리가켄바이오 150억 58억 이렇게 샀고, 에코프로 BM은 외국인은 팔고 기관은 사고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이제 섹터별로 보면 역시 이제 조선 관련이 가장 강했어요. 조선 관련이 조선 기자재, 피팅 뭐 이런 쪽이 역시 강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볼 수 있는 게 AI 챗봇, 챗 GPT 뭐 이쪽은, 이거는 뭐 뉴스 제가 보내드렸지만 오픈 AI가 삼성 자재를 탑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또 이제 이쪽에 다시 불을 좀 댕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원전 관련, 이것도 우리가 이제 그 AI죠. 이것도 근본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그래서 이제 일렉트리시티의 그 원활한 확보를 위해서 원전이 이제 다시 트럼프 집권과 함께 이제 대두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가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전통 에너지 확충기대,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유럽 쪽에서 또 천연가스가 이제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미국하고 유럽하고 가격 편차가 많이 나서 미국이 그 수출이, 유럽에 대한 수출이 좀 용이해졌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또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유리기판 또 오늘 또 움직이는 모습 보여줬는데, 이거는 이제 그 SKC의 자회사인 앱솔리스가 미국 정부로부터 R&D 1억 달러 정도 그 보조금을 수령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뉴스 나오면서 오늘 다시 이제 또 이쪽 불 붙이게 했고, 그 다음에 또 뭐 지능형 로봇 뭐 이것도 뭐 요새 계속 나오는 겁니다. 역시 이게 지능형 로봇이라는 게 이제 AI 로봇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우주항공 관련된 것들도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미국 연방항공청이 스타쉽 발사를 연간 25회로 늘리겠다 걸 검토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 관련, 이거는 오늘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기업 가치 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뭐 이러면서, 그러지 않아도 요새 이제 2차 전지 관련은 반등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거기에 좀 힘을 실어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의 특징을 보면 전체적으로 그냥 오를 만한 게 올랐어요. 오늘은 뭐 오를 만한 게 뭐 언제나 그렇지만 특히 이제 코스피에서 그랬고, 코스닥은 아직 좀 힘에 좀 붙이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역시 이제 오늘도 시장에서 보면 흐름하고 이슈가 같이 이렇게 뒤섞여서 움직이는 그런 시장이었다 이렇게 정리될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을 좀 들여다보면 코스피 시장은 어쨌든 간 6거래일 만에 이제 지수상으로 다시 2,500을 회복을 했잖아요. 그래서 일단 뭐 이것 자체가 기분 좋은 거죠, 우선은. 그래서 뭐 오늘도 빠지면 조금 그랬는데 좀 시장의 불안감을 많이 좀 덜어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반도체 관련 뭐 이렇게 2차 전지, 뭐 자동차도 외국인은 팔았지만 뭐 그냥 금액상으로는 크게는 못 올랐어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러다 보니까 지수 관리가 비교적 좀 편안했어요. 다른 날보다. 거기에다 이제 우리가 이제 흐름으로 잡아서 볼 수 있는 조선, 원전, 뭐 가스 관련 뭐 이렇게 이제 새로운 트럼프 행정부에 기대하는 섹터들이 이제 가세가 되면서 오랜만에 이제 코스피가 상승을 하는 그런 이제 주말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규모는 아니지만, 오늘 큰 규모는 아니죠. 외국인이 1,181억을 순매수했는데 이게 이제 10거래일 만에 매수 우위를 보인 거여서, 이게 이제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이어지는가가 이제 중요하긴 하지만 일단 오늘까지 보면 그랬다.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 하는 현상이 이제 오늘 나타났는데, 이거는 뭐 요즘 들어서 참 쉽게 볼 수 없었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심리상으로 투자 심리상으로 투자 심리를 회복하는데 상당히 큰 도움을 줬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죠. 그래서 어쨌거나 뭐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 이유가 어디에서 출발하건 뭐 이거보다도 주가가 오르느냐 떨어지냐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주가가 이제 올라야 좋은 거죠. 더군다나 이제 오늘은 일반 투자가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섹터들도 상승해 줘서 투자 심리를 긍정적으로 돌리기에는 상당히 좋았다. 근데 뭐 사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뭘 사면 안 되고 뭘 사면 되고 이런 건 없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사건 간에 내가 주식 투자해서 수익이 나면 이제 되는 건데,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개인적으로 어떤 특별한 섹터거나 아니면 뭐 특별한 테마거나 이슈에 관련해서 너무 그 지나친 뭐 애정을 갖는다거나 아니면 또 반대로 지나치게 혐오감을 갖는다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런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제 제가 그런 말씀을 자주 드리잖아요. 그래서 주식 투자할 때는 무슨 자기가 좋아하는 가치관이나 정치적 성향이나 이데올로기 이런 거하고는 전혀 관계없다. 그래서 이거 지금 사서 돈 되겠어? 이러면 그냥 사는 거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죠. 근데 이제 그것 이외에 또 다른 측면에서 시장을 좀 나눠보면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예측하지 말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잖아요. 이 주식이 어떻게 갈 건지. 그래서 그 생각하는 거를 조금 길게 볼 수도 있고 짧게 볼 수도 있고 뭐 그러면서 이제 시장을 이렇게 보잖아요. 시장이 길게는 어떻게 될 것 같고 짧게는 어떻게 되고. 근데 시장에서 참 재밌는 게 뭐냐 하면 길게 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당장은 잘 안 움직이는 것들이 있어요. 이건 분명히 길게 보면 이건 좋은 것 같은데 안 움직여요. 주가가. 꼼짝도 안 해요. 그리고 별로 뭐 좋아 보이는 것도 없는데 단기적으로는 막 이렇게 잘 가는 종목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왜 그러냐 하면 사실 그것도 들어가서 보면 결정적인 거는 다 수급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가 사는 세력이 많아지면 주가가 그냥 올라가요. 그 이유가 내가 이건 단기적으로 별로 좋게 보지 않는데 이게 왜 이렇게 가지? 이런 거하고는 좀 무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늘 말씀드리지만 주가를 결정적으로 결정짓는 거는 수급이다. 근데 이제 수급을 우리가 체크하기 전에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길게 보면 좋은 건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길게 보면 좋은 주식들 되게 이제 흐름을 갖고 있는 주식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슈나 테마는 이제 짧게 이렇게 움직이는데 우리가 이제 이 투자하는 경험을 여러분도 이제 그런 거 느끼시겠지만 이게 주식을 탁 사고 나면 마음이 되게 편한 주식이 있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뭐냐면 흐름을 보고 산 주식들이 대부분 그래요. 이제 길게 흐름을 보고 이거는 뭐 그런 것들은 사고 나면 마음이 편해요. 근데 뭐 그 마음이 편하다고 해서 꼭 돈을 버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느낌인데 일단 느낌이 좋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주가는 뭐 단기적으로는 가지만 사고 나면 영 불안한 주식이 있어요. 사자마자 올랐는데 산 날부터 불안한 주식이 있잖아요. 대부분 이제 이런 것들은 단기적인 이슈나 테마 때문에 이제 사게 되는 종목들이 그래요. 근데 그래서 나는 뭐 큰 흐름이 좋은 것만 하고 뭐 이슈나 테마 관련된 거 안 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하면 어떻게 보면 시장을 반밖에 못 쓰는 거죠. 시장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건 뭐 별로 좋은 방법 아니에요. 저는 이런 거죠. 돈 되면 뭐든지 한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이렇게 흐름을 타고 가는 종목들하고 짧은 이슈나 테마를 갖고 움직이는 종목들하고 접근 방법이니 판단하는 기준이 틀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시장에서 더 효과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제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긴 흐름을 타고 제가 이제 뭐 굉장히 이건 굉장히 올 들어서 계속 말씀드렸던 이제 예를 하나 들죠. 뭐 이게 종목 추천이 아닙니다.
뭐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이거는 이제 제가 그랬잖아요. AI 뭐 이거 제 얘기 나올 때 청바지하고 고개의 장사가 돈 번다 옛날 골드러시 때 그거나 마찬가지로 이 일렉트리시티에 관련돼서 얘가 굉장히 수혜를 많이 볼 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을 사놓으면 빨리 못 가고 좀 밀리고 그래도 그렇게 불편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긴 흐름이 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으니까 뭐 조금 기다리지 뭐 이렇게 하고 그런 이제 것들이 있고 또 단기적인 이슈나 아니면 그동안 많이 빠져갖고 기술적 반등하는 거 있잖아요. 기술적 반등으로 쭉 올라가는 것들 물론 그거라고 안 할 수 없어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사랑하고 투자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매매 방법이 달라지는 매매 방법이 긴 흐름을 가는 것들은 기준점을 어디에 삼는 게 좋으냐면 10일 이동 평균의 기울기예요. 매매 원칙 중에서도 10일 이동 평균의 기울기가 예를 들어서 우하향하기 전까지 우상향을 하고 있으면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위에 뭐 5일 이동 평균을 뚫고 내려와서 뭐 10일에 닿았다가 막 이렇게 되고 하는 거를 기다릴 수 있다. 왜냐하면 큰 흐름이 그쪽으로 가고 있다고 믿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시장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것들은 10일 이동 평균선이 우상향해서 살아있으면 그냥 좀 참을 수 있다. 물론 이제 10일 이동 평균이 뭐 탁 이렇게 우하향되면 그건 좀 심각하죠. 그때는 이제 좀 내리는 거를 생각해 봐야 되지만 그렇다. 근데 이제 단기적인 이슈나 기술적 반등 때문에 움직이는 것들은 제가 언젠가 한번 그 스쿨 라이브 할 때 한번 말씀드렸네. 이건 뭐냐면 5일 이동 평균선을 중점으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단기적으로 튀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5일 이동 평균선 밑으로 떨어지면 조심해야 돼요. 5일 이동 평균선을 밑으로 떨어지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죠? 이 주식을 누가 올렸나? 그 주체를 체크를 빨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체가 팔았나 안 팔았나부터 확인을 해야죠. 왜냐하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흔히 시장에서 얘기하는 주포 아니에요, 주포. 주포가 변화가 있나 없나를 먼저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거 5일 2평이 깨져서 일봉이 내려오면 그때부터 좀 조심해야 돼요. 이슈나 또 반등에 의한 그 단기성 움직임을 움직이는 종목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다르게 보는 거 전체적으로 매매 원칙 이런 거가 맞지만 그 매매 원칙에서도 부분 어떤 웨이트를 두고 더 그때 상황에 맞춰서 보는지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게 바른 예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닭 잡는 칼 갖고 소 잡을 수 없고 소 잡는 칼로 닭 잡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약간의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매매 원칙도 모르고 막 하시다가 이제 그걸 알았으면 그 다음에 이게 어떤 성격의 주식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매매 결정을 하는데 어디다 웨이트를 더 두고 이제 결정을 할 거냐. 이게 이제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공부나 연습도 자꾸 해 놓으시면 굉장히 시장을 바라보는 게 편해져요. 그런 원칙이 이제, 이게 하나씩 여러분이 이제 늘어나는 거죠. 오늘 금요일이라, 그리고 오늘 소설이에요. 첫눈이 온다는 소설인데, 우리 첫눈 올 때 만나자, 저희 어렸을 때 그렇게 해갖고, 눈이 쭉 찔끔 오다 말면 서로 뭐, 한 사람은 왔다고 그러고, 한 사람은 안 왔다고 그러고, 그래서 약속 장소에 한 사람만 가고, 뭐, 이런 일도 있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오늘 슬콘생의 이정석의 첫눈이 온다고요. 이 노래를 올려놨는데 왜 그랬냐면 눈은 오면 한방눈이 좋죠. 근데 밤사이에 한방눈이 오면 아침에 일어나면 세상이 아주 새하얗게 온 세상이 바뀌어져 있어요. 그래서 첫눈이 왔으면 하는 바람은 뭐냐면 시장이 제 셔츠 색깔처럼 그냥 빨간색으로 확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젠 좀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좀 그래서, 오늘, 그 노래를 올려놨으니까, 뭐, 시간 나시는 대로 한번, 겨울도 다가오니까, 옛날 추억도 생각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바람은 이제 내주부터 시장이 좀 빨간색이 많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시장, 미국은 뭐 아니지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말 날이 좀 처진다는데 좀 따뜻하게 잘 보내시고 저는 또 월요일 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